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시 소개입니다. 두 번째 전시 제목은 Still Moments라는 제목이에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낭독을 해볼게요. 어떤 방식의 삶이든 세상 모든 존재는 예술을 담고 있습니다. 전시는 3명의 공예가 오선주, 정지원, 최문정의 작업을 이들이 포착한 일상의 순간을 담은 사진과 함께 선보입니다. 포착된 일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업에 녹아들어 공예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스틸 모먼트라는 전시는 약수역에 위치한 세시 작업실 세 분의 작가님들과 함께한 전시예요. 오선주, 정지원, 최문정 이렇게 세 분의 작가님과 함께한 전시인데 제가 사실 이 세 분의 작가님들을 또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계속 배워왔어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뭔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고 어떠한 취향을 갖고 계시는지를 조금은 더 밀접하게 유심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작가님들한테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의 각기 어떤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 작업들과 함께 그 작가님들께서 뭔가 포착하시는 일상의 장면들도 함께 전시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뭔가 그러한 어떤 순간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작업에 다 녹아들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전시를 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세 분 작가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럼 이 기회에 또 여행 가면서 사진도 좀 찍어와야겠다. 이거 핑계로 돌아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네요. 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작업과 사진을 함께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 사진이 같이 있는 게 관람하는 입장에서도 작품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의미가 느껴졌고, 기획자의 어떤 역량이라던가 그 좋은 제안 역할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작가들이 뭐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작가가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 본인의 작업을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이 기획자가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해 보여주는 이런 제안들이 작가 입장에서 좋았을 것 같아요. 사진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작가 한 분 한 분마다 이게 작업이랑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중점으로 이 전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오선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오선주 작가님은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날개볼이라는 작품을 기존에 좀 꾸준히 작업을 해 나가셨고, 오선주 작가님의 이 작품 뒤에 걸려있는 사진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읽었을 때 어떤 자연 그리고 나무, 돌 같은 작가님이 일상에서 느꼈던 본인이 의미 있게 생각했던 순간들의 자연의 느낌, 이미지가 걸린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이 작품이랑 좀 매칭이 되었는지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작가님들의 작업에 그 관련된 사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네. 다 거의 대부분이 자연이나 풍경 사진을 많이 촬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신기한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진 중에서 한 가지를 조금 뽑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이 선인장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셨던 선인장이 있는데 그 선인장이 거의 한 6년 정도를 키우셨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인가 작별을 하게 되어서 그때 이후로는 뭔가 그 고식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용식목과의 어떤 선인장이었는데 그 선인장이 자꾸만 눈에 밟히고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사진은 이제 본인께서 어떤 그 식물 샵에 방문을 하셨다가 촬영을 한 사진인데 이 선인장의 어떤 뾰족뾰족한 그런 형태들이 이 아래 놓여있는 그 날개볼의 전 부분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네. 녹아들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오선주 작가님의 어떤 작업과 사진은 이렇게 딱 사진과 작업을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느껴져요. 맞아요. 이렇게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 그 흙과 백의 어떤 매끄러운 어떤 그런 표면이 딱 느껴지는. 그게 이 두 작품의 색깔 대비해서 이 사진의 색깔 대비랑 잘 맞게 매치가 되어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놓여있는 사진은 이렇게 그 협재 해변에 어떤 일렁이는 색이 이렇게 섞이는 듯한 어떤 그런 사진이 앞에 또 이렇게 두 가지의 색의 흙이 연리가 되어 있는 작업에도 잘 드러나 있고요. 오선주 작가님의 그 작업 소개 아티클도 이제 어제 읽어보고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포착한 그 순간의 그 감각이 자기 작품에 이게 녹아들게끔, 뭐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작업에 있는데 전시 기획이 이렇게 구성되면 조금 더 작가로서
본인 안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이런 결과물로서 나오는 게 좀 더 구체화된 느낌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정지원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정지원 작가님의 작품은 사진에 대한 설명이 어떤 시간, 오래된 어떤 것에 대한 본인이 느끼는 감정, 감각 이런 거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정지원 작가님의 작업은 좀 질감이 도드라지는 차분한 색감들의 유약 표면이 또 특징이에요. 네. 보시면 이렇게 좀 단아한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차분한 색감의 그렇죠, 좀. 유약들로 네. 네, 이렇게 작업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또 형태도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은 딱 떨어지는 어떤 정원의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살짝은 휘어있는 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면이라던가 그 형태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작가님께서 본인의 그 취향이 뭔가 반짝반짝하고 새 것처럼 느껴지는 것보다는 어딘가에 그냥 놓여있을 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최대한 뭔가 묻어나고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미감을 추구하신다고 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사진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게 이 테니스장 사진을 보시면은 그 바닥의 어떤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뜀박질을 한 듯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듯한 네, 사진이에요. 네, 이러한 그 바닥의 표면들에 쌓여있는 시간들처럼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처럼 그 본인의 어떤 작업에도 지금까지의 뭔가 그런 시간들이 쌓여있고 또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편안한 그런 미감들이 잘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들이 쌓여 있다는 표현이 되게 알맞은 것 같아요. 다른 사진들도 이 성곽길에 대한 사진과 또 하나는 그리스에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신전에 대한 사진이잖아요. 그 두 개 다 어떤 뭐 유물로서 이해가 되고 시간이 쌓였다는 거가 정말 잘 드러나는 존재하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정지원 작가는 되게 큰 감명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내 작업이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포인트에서 너무 정형화된 것보다 좀 톤 다운되어 있고 좀 그 시간의 흔적이 묻은 듯한 느낌을 작업에 투영하려고 했다. 그 결과물이 어떤 유약의 색감이라던가 형태에서 좀 구현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정지원 작가님의 작업의 또 큰 특징이 바닥에 위치한 그 도침 장식인데요. 네. 그 장식을 이제 작가님께서는 뭐 참기시 장식이라고도 부르시는데 네. 이 도침이라는 게 본래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과거에 전통 가마를 소선을 할 때 사용되었던 어떤 그런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를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현대적인 장식으로서 본인 작업에 녹아들게 작업을 네.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간이 쌓여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침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2시간 콘텐츠를 찍을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또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 이거 그 몇 분이 있거든요. 그 바닥 그거 중요하게 하는 분들 모셔가지고 도침에 대해서만 뭐 의의나 본인이 하려는 것만 떠들어도 콘텐츠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그냥 혼자 생각 중. 언젠가는 이 설명을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문정 작가님의 작업이죠. 최문정 작가님 작품은 딱 눈에 봤을 때 바로 보이는 특징이 따뜻한 색감, 좀 어떤 뭐랄까요? 약간 옐로우 톤, 황토 톤인데 좀 더 흙, 모래 이런 것들이 햇빛을 받아서 좀 따스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작품에서 표면에서 딱 보여지고 뒤에 있는 사진도 모래사장과 그 파도가 치는 것에 어떤 대비가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뭐 제가 말한 거랑 좀 기획 의도가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훈현 작가님의 작업에 딱 보시면 느껴지는 특징이 이렇게 뭔가 모래와 같은 어떤 질감이 느껴지는 표면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그 바다와 어떤 그 모래사장의 경계선이 보여지는 사진이에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가장 설레는 순간이 가마문을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실린더 작업처럼 이렇게 그 유약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경계선이 보여지는 어떤 그런 네네. 부분을 이렇게 딱 보셨을 때 가장 설렌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흙이랑 그 유약이 만나는 지점이 또 그때그때 조금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런 경계선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칠 때마다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자연의 경계선과도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파도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딱 정지할 수 없지만 이게 유약이 흐르다가 멈춘 순간이 그게 포착되어 있는 어떤
느낌이라고 작가님이 생각을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사실 그게 되게 의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유약이 두껍게 맺혀 있을 때는 흘러 넘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좀 더 부연을 하자면은 유약이라는 층이 덮여 있을 때 가마의 고온에서는 그게 액상화가 된다고 받을까요?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딱 맺히게 하게 하는 이 유약 재료들의 구성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실험이 또 필요했을 거고, 작가는 그걸 의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흐르다가 맺혀 있는 그 순간이 자기의 작품에 딱 표현이 되었던 게 작가가 느끼기에 본인의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떤 포인트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에도 이렇게 파도가 오는 게 딱 멈춰 있는 순간이고, 다른 사진들은 돌이 물에 잠겨 있는 뭐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은 돌을 엄청나게 확대를 한 사진이거든요. 돌의 표면이 확대된 네, 거구나. 돌의 표면이 확대가 된 사진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그냥 회색처럼 느껴졌던 돌을 확대를 해보면 굉장히 자잘히 뭔가 다른 색감들의 알갱이들이 다 함께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문정 작가님의 작업도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그 질감 자체가 뭔가 하나의 톤이 아니라 좀 여러 개의 알갱이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어떤 그런 표면을 또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고, 또 가운데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런 돌들 위에 약간 그 얇은 어떤 물막이 이렇게 있는 듯한 강가에 비춰진 돌이잖아요. 근데 또 그러한 어떤 질감이 느껴지는 그 작업 위에 또 유약이 이렇게 한 겹도 시우가 되게 되면은 또 약간 이런 비치는 듯한 어떤 그러한 느낌이 또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돌과 물이 이렇게 층층이 있는 게 도자기 위에 유약이 입혀진 거랑 이미지가 좀 비슷하긴 하네요. 아까 처음 이 전시 소개할 때 그 기획자님께서는 또 오래 봐오셨던 분들이고 전부터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밀도 있게 일상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비슷한데 다르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작가님들이랑 계속 뭐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많이 같이 놀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했는데, 작가들끼리 작업 얘기를 그렇게 또 많이 하지는 않아요. 또 좀 일상적인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하는 친구에 가까운 사이였다가, 본인이 작업하려고 좀 어느 정도 좀 진지하게 자리가 깔려서 하는 얘기들을 봤을 때 너무 친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던 걸 새롭게 느낀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획이나 이런 뭐 아카이빙 같은 게 작가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구나라고 또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마냥 술 먹고 커피 마시고 노는 얘기만 하다가 이런 게 더 있으면은 뭐 그냥 친구가 아니고 작가로서의 동료로서도 더 좋은 얘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던 게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전시, 렉탱글이라고 하죠. 제가 이거 렉탱글의 소개 리플렛에 이게 네모라고 돼 있잖아요. 네. 혼자서는 네모를 소개합니다 뭐 이렇게 연습을 했다가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그러지 않기로 했고요. 이거 소개도 뭐 짧게 잠깐 읽어볼게요. 네. 프레자일의 세 번째 릴레이 전시 렉탱글을 소개합니다. 발음은 좀 안 좋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듈은 건축물을 지을 때 기준으로 삼는 치수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에는 독립된 개체를 조합하는 형식을 일컫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모듈형 디자인이 등장했으며 가구를 포함한 일상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의 공예가 김소연, 나채현, 유희송은 흙을 재료로 만든 각각의 조각을 조합해 사물을 완성합니다. 이들은 독립된 조각을 조합하여 작업한다는 공통점을 지니나 작업 과정과 결과물은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닙니다. 리플렛에 써있는 이 문장이 이 전시 주제를 좀 관통하는 것 같아요. 렉탱글과 모듈의 어떤 연관성은 조금 더 부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네. 그 모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의 어떤 조각이 되는 조각. 네, 그 단위체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을 때 도형 하나 정도를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뭐 조각이라고 표현하시지만 뭐 유닛일 수도 있겠죠. 네, 뭐 맞아요. 완성품을 위한 하나의 뭐 부속들이 조합이 돼서 완성이 되는데, 네, 네. 그 조합되는 하나의 단위의 도형을 하나 통일을 시켜보자. 뭐 이런 한번, 느낌이었겠죠.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한번 그 중심이 되는 또 유닛을 한번 정해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될 수 있는 좀 다양한 형태들을
한번 또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작가님들 본인께서 이제 저희는 사각형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듈의 한 단위체를 이번 전시에 한해서 사각형이라고 지정을 하고 그 사각형을 좀 다양한 어떤 확장된 방향으로 다양하게 보여주기를 이제 바라면서 전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듈의 하나의 단위가 렉탱글이다. 네. 뭐 관계성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 분 한 분의 작업을 또 보면은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김소연 작가님의 작품이죠. 김소연 작가님은 기존의 작업들도 다른 뭐 두세 개의 단위가 붙어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작품을 위주로 하시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사물이 전하는 감정, 또 실용성이나 쓰임새보다는 이 형태 자체에서 비롯되는 느껴지는 그런 존재감을 굉장히 작업의 어떤 큰 주제로 삼고 계시다고 이제 소개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렇게 작가님들의 작업도 선보이면서 네. 이 세 분의 작가님들의 성향이 또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똑같이 뭔가 여러 개를 조합해서 하나의 사물을 만든다는 공통된 과정을 거치지만 그 과정의 세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김소연 작가님께서는 평소에 드로잉을 굉장히 잘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들링이라고 하죠. 뭐 낙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은 그 일상의 어떤 순간들 뭐 일기 형식으로도 그거를 그림으로 남기시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평면과 입체를 오가면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그 드로잉을 먼저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다가도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보고 또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호보완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드로잉들을 보면은 딱딱 떨어지는 어떤 스케치란 느낌보다는 진짜 그 두들링에 가까운 어떤 그림들이에요. 어떤 정형된 직선보다는 조금 더 몽글몽글한 느낌이죠. 네, 라인 맞아요. 자체가. 네. 몽글몽글한 어떤 느낌도 있고 내용적으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건들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그 본인의 작업에도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보여주셨던 작업은 그 이렇게 앞에 놓여있는 조금 작은 크기의 어떤 조형 작업인 폼 시리즈 그리고 뒤에 이렇게 둥근 약간 사각형 같이도 보이는 그런 그 둥근 연작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의 작업을 진행을 해주셨어요. 폼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작은 어떤 그런 유닛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형태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 작업을 진행하신 지 그래도 꽤 오래되셨어요. 최근 들어서 이 폼 시리즈의 그 폼이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폼 시리즈의 폼이 네, 다양해졌다.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게 보였고 이 둥근 그림 연작은 그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꽁꽁 언 밭에 눈이 진짜 한 1, 2mm 정도 이렇게 살포시 쌓였을 때 어떤 그런 풍경의 느낌을 좀 유학으로서 좀 표현하고 싶었다. 유학의 표면을 통해서. 네, 그래서 만져보면은 그 질감도 굉장히 좀 포슬포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담긴 작업입니다. 뭐 그 두 번째 설명해 주신 같은 작업 경우는 유학의 어떤 질감으로 그걸 표현을 하는데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그게 구현되게 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떤 실험이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뚝뚝 나오는 게 또 아니잖아요, 작업이. 때문에 어떤 수고를 들이고 있는지가 좀 약간 간접적으로 느껴졌고 폼 시리즈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종류의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한테도 좀 쉽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은 작가님이 집중하려고 하는 거는 이것의 어떤 생김새 자체, 뭐 형태든 비례든 기울기든 이런저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원하는 어떤 형상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무언가를 의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좋지? 그냥 이 생김새가 되게 매력적이네 라고 말하는 게 말은 쉽지만 그게 또 느껴지기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 또 사람마다의 취향도 너무 제각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작업을 우리가 할 텐데 그런 걸 설득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작가님의 폼 시리즈가 그것들을 최대한 많은 설득력과 조형성을 갖게 되기까지 우리가 응원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처음 설명하신 것 중에 어떤 포인트가 되는 문장이 있었는데 각각의 조각을 조합해서 완성하는 게 이 공통점이지만 그러면서 나온 결과물은 또 작가님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또 그게 또 재밌는 포인트겠죠. 그런 의미에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김소연 작가님과 또 다른 작가님의 작업을 또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치현 작가님의 작품이죠.
나채현 작가님은 기존에 어떤 다관이라고 하는 주전자를 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주전자라는 게 구성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클래식하게. 물이 나오는 구멍, 몸통, 뚜껑, 손잡이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 파츠가 하나의 모듈이고 그것이 조합된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주제니까 그렇게 기획 의도를 하셨다고 이제 소개를 읽었는데, 좀 더 자세히 이 연출된 의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나채현 작가님의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모두가 놀랐던 어떤 그런 작가님이신데요. 그 이유가 나채현 작가님께서는 이 모든 작업을 하실 때 여기 보이는 이 스케치와 같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드로잉을 자세히 보시면은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들이 이렇게 다 나열이 되어 있고, 네. 이제 그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그 주전자의 몸통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붙을 수 있는 뭐 물대라든지 아니면 손잡이라든지 그러한 그 위치들 아니면 그 붙게 되는 그 뭐 크기들, 그것들을 다 다양하게 경우의 수로 그거를 다 그려보세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는 네. 어떤 좀 공학적인 네, 접근일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거를 네. 하나하나 다 그려보신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셔서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도면을 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또 스케치를 또 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만드시는 작가님이세요. 좀 설계를 좀 더 많이 본인이 중요시한다고 보면 네.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이렇게 딱 드로잉을 보면은 진짜 똑같은 크기의 어떤 사각형들이 쭈르륵 나열되어 있고, 근데 이게 또 미세하게 다 다른데 또 눈에 보이는 결과물도 보면은 미세하게 또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고, 물론 이제 대다수의 많은 공예품들이 기능성을 띠고 있지만 주전자라는 거는, 다관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사물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따르는 기능, 아니면 그 몸체와 그 뚜껑이 알맞게 딱 들어맞는 기능, 그리고 뭐 절수가 잘 되는지에 대한 기능, 단순히 뭔가 물을 담고 따른다라는 그 외에도 굉장히 작은 기능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어요. 손잡이도 포함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채현 작가님의 어떤 이런 치밀한 계획이, 그러니까 당연하게 뭔가 좀 맞습니다. 여겨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끼리 이 주전자라는 기물이 어떤 난이도의 끝판왕이다라고 하고,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을 뭔가 기술적으로 내가 숙련이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물이기도 한데, 사실 처음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죠. 모든 걸 완벽하게 처음부터 절대 할 수 없고 이런저런 숙달의 과정이 거치면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설계도처럼 볼 수 있는 이 드로잉들이 작가로서 주전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좀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평면의 설계고 또 직접 해야 되는 거는 3D로 이걸 만드는 건데, 입체가 됐을 때 되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D로서라도 이것을 미리 설계를 해야만 했겠죠. 주전자 말고도 이렇게 쌓여 있는 것도, 이거는 이제 표면에 상감된 게 사각형이에요. 그것도 맞아요. 어떤 렉탱글이라는 전시 주제가 표현되는 방식이었겠죠. 네, 이 작업도 어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전시의 주제를 좀 가장 능동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작업으로서 잘 표현해 주신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네. 이 안에 또 상감되어 있는 그 모양이 다 사각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본인께서 만든 도장으로 그걸 찍어서 그 깊이를 만드시고 그 위에 이제 유약으로 그거를 채워넣는 형식으로 상감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유약 상감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좀 사각형이란 주제를 능동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희송 작가님의 작품 사진입니다. 유희송 작가님의 그 작업 속의 아티클도 봤을 때 생각 쌓기라고 되어 있던가요? 그리고 희송 작가님의 기존의 작업도 어떤 이런 기물들이 붙어서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되는 건데, 보면은 작가님들이 기존에 하던 어떤 접합해서 완성된다는 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와 기획 의도와 맞닿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님이 이제 전시에 참여하시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송 작가님도 기존의 작품에 없던 하나의 유닛으로 사각형들이 이렇게 좀 군데군데 보입니다. 네, 이게 희송 작가님의 어떤 대표적인 작업이 바로 이렇게 보시는 기탑 네, 시리즈인데요. 기탑이라고 네, 되어 있죠, 이름이. 기탑이라는 게 이제 그릇기, 그리고 탑, 그래서 그릇들을 쌓아서 만든 기탑이라는 작업이에요. 뒤에 보시면은 다른 작가님들과 다르게 뭔가 드로잉이나 스케치가 아니라 사진이 있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 혹시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왜 뭔가 드로잉이나 스케치가 아니라 이렇게 사진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 희송 작가님은 드로잉 과정을 그냥 물레차는 걸로 해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희성 작가님께서는 네. 특히나 조금 즉흥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작업 과정에서 잘 보이시는데 네. 이거를 뭔가 쌓으실 때 드로잉으로 뭔가 그려보고 쌓기보다는 음. 그 자리에서 그 유닛들을 직접 정말 블록 쌓기 하듯이 한번 이렇게 쌓아보시고 이거 괜찮은데? 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형태로 구현하시는 그렇죠.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세요. 그래서 남들이 뭔가 이렇게 평면에다가 그리는 스케치를 본인께서는 정말 블록 쌓기 하듯이 그 현장에서 바로 스케치를 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시는 그런 과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세 분의 작가님이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이 정말 제각각으로 다르고 그게 이렇게 사진이든 연출돼서 보여지는 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김소연 작가님의 드로잉은 약간 그 두들링이라고 표현하셨고 좀 몽골몽골한 선들이 입체적인 작품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완성되고, 나치안 작가님의 작품은 경우의 수가 다 조합된 그 주전자의 모듈들이 조합돼서 그게 스케치와 다관으로 직접 나타난 결과물이고, 희성 작가님의 조합되는 방식은 하나하나의 유닛이 이렇게 즉흥적인 본인이 물레를 성형하는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작업 방식들이 구현이 되면서 완성이 되어가는 게, 조합이 된다는 건 같지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출된다는 게 구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사각형 몸통이 있으니까 제가 노래방 마이크 같다고 되게 막 신기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해석해서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세요, 작가님이. 되게 그럴 수도 있네 그러면서 이런저런 조합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이번 기회에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고, 작업실에 이제 가게 됐더니 전시에 나오지 못한 많은 기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또 렉탱글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 번의 전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또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잘할 수 있다고, 이게 몇 달 동안 엄청나게 입력됐고 공부했던 내용들이라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 해주셨는데, 이번 전시 하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그런 소회 같은 거 좀 있나요? 사실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되게 큰 기회죠, 사실. 네, 네. 이렇게 뭔가 다양한 작가분들과 함께 전시를 이렇게 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있어서 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단순히 뭔가 전시를 진행한다는 어떤 그런 경험 외에도 작가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사진에도 보시면은 저희가 항상 그 전시장 내에 이렇게 조금 인터뷰를 읽어볼 수 있는 어떤 태블릿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뭔가 딱 작업이 보여지는 것 이외에도 저는 최대한 이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 전시를 기획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관람하러 오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도슨트를 또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작가님들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들려드리기도 했고, 또 전시 방식 자체도 뭔가 사진 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작업에서 나오게 된 부산물들을 함께 전시를 함으로써 그 작가의 본인의 이야기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가장 뭔가 고민하고 또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진행했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진이나 아까 말씀하신 태블릿 같은 거에서 또 느껴졌어요. 이거를 충분히 작가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게 많이 느껴졌고,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 작품을 보는 거랑 알고 보는 거랑 너무나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리플렛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과 매체로서 그걸 설명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도슨트로서 인력이 그걸 해주면다면 관람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작품 관람 경험이 되었을 거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섹시 도자기 같은 비하인드 또 없어요? 섹시 도자기 같은 비하인드.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 또 생각나는 게 또 없구나. 네, 그만한 이야기를 넘어드는 어떤. 좀 그게 크긴 했습니다. 확실히. 네. 제가 이거 인터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가와 작품에 대한 소개가 이 인터뷰로 담는 건 정말 한계가 있고, 좀 이렇게 더 편하게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기록이 됐지만, 글로 아티클로 너무 잘 정리를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영상 링크에도 이 작가들마다의 작품 인터뷰랑 전시 설명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다 첨부를 할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로 보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설명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네네. 사실 작가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네. 또 같이 이렇게 함께했던 프라자일 팀원들 그리고 네. 또 다음 공간 분들 그리고 그 밖에 굉장히 도움 주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를 진짜 준비하면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저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좋아서 자, 목이 메이는 것 네, 같은데요. 이 일을 이쪽으로 네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말 다 해보니까 절대 혼자서는 못할 일이고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함께 도와주시고 뜻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해주셔가지고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수상소감인가요? 네, 이건 약간 수상소감이랑 수상은 아니지만 준비된 수상소감인데. 네. 그래서 정말 네. 진짜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마무리 멘트 훌륭한 네. 수상소감까지 감사합니다. 완벽했습니다.